자, 이번 키워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입니다. 자, 2월 8일 28 전당대회가 이제 꼭 한 달 남았는데요. 자, 엊그제 그 컷오프에서 대표 최고위원회 3명이 됐죠.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 이인영 3분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17대 의원을 또 지내시고 했으니까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묻지 말고 누구 지지할 거예요? 이거? 아니 저는 이번 전당대회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서 대표 선거에는 뭐 하여튼 전체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인영 후보가 이제 다크호스로 하위권에서 이제 빅3는 아니지만 이제 2강 1약에 컷오프에 통과됐죠. 근데 별 뭐 지금 대표 선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선 의원 지금 대의원 몇 표를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죠. 영향력도 있지. 영향력이 있지. 그래서 아마 지금 후보들이 막 서로 막 그냥 선 의원한테 아니, 위원장을 시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삐쳐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원장 시켜주지도 않고 뭐 표만 달라 그랬죠.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에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아니, 이제 한번 공천 말씀해 준다고 주시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공천 준다고. 그런데 위원장은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전번에 지역위원장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던데. 이번 그러니까 대표 선거 할 때 지금 각 당이 뭐 새정치를 위한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그걸 가동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그 개혁 내용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당대표나 당의 리더들의 사적인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만들겠다. 이게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각 당들이 그런 개혁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당대회 하면서 누가 당대표 되고 누가 최고위원 돼야 나한테 유리하다. 그치, 그거.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당대표를 뽑는 것은 이런 개혁안의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근데 맞춰 나가야죠. 그것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부터 당명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전당대회를 보면 변화와 개혁, 이것이 원론적으로 누구든지 다 주장을 해요. 근데 그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강론이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 주자들이. 그런 면에서 저같이 정말 당을 걱정하고 우리 정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번 전당대회도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그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전당대회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주자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주문해야죠. 자,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빅2가 이 박지원 후보도 당명을 바꾸겠다.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다면 바꾸겠다.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분이 되면. 아니 근데 그걸 왜 안철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안철수가 무슨 뭐 제호권 가지고. 아니 근데 새정치에 대한 제호권이 아니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안철수한테 물어보겠다라는 뜻은 안철수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새정치라는 말을 앞에 놓고 연합이라는 말을 뒤에 넣어서 당명을 이렇게 만들 때 그것을 요구했던 세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런 뜻이죠. 이제 사람을 지목했지만.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맞는 당명 같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야당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DJ도 새정치 국민회의로 새정치 국민회의로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새천년 민주당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우리 야당의 핵심이긴 하지만 전체가 못 돼요.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새정치를 안아와야 민주당이 완성되고,
연합과 연대를 안아와야 민주당이 완성되는 그런 정치 역사적 이런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호남 패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고 구태로 돌아간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 앞에다 새정치 붙이고 연합 붙이고 연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그 고난의 역사. 그러면은 이번 명칭은 한 10자 이상 넘어가겠는데? 아니지 새정치 민주연합. 새정치 들어가야지.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그냥 가야죠. 안 바꾼다? 바꾸고 안 바꾸고 민주당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저 통합하면 되죠. 그거야 뭐 방법론이니까. 아니 뭐 당명 바꾸고 안 바꾸고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치, 뭐. 어쨌든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 아니 지금 저기 저쪽 새누리당을 봅시다. 새누리당도 민정당 또 그 전에 뭐 있었어? 한나라당. 신한국당. 신한국당 다 신한국당. 이런 좋은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새누리당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정치를 보는 민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느낌이 무슨 연 그러면은 어떤 집중력이나 단합력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오합지졸. 아니, 뭐 이런 그런데- 느낌으로 좀 아니 어감이 그런데 있다니까? 약칭으로 하면 민주연합으로 부르면 제일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약칭으로? 용어가 당이란 정당이라는 이미지하고 조금 멀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당이라는 이미지는 패거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좋아한다니까. 당이? 그렇죠. 저 자식들 당 만들어갖고 지들끼리 패거리 져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을 DJ가 집권할 때 우리 민주당이라는 이런 이미지 갖고는 안 된다. 널리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미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집권한 거 아니에요. 국민회의는 좀 나아 그래도. 국민회의. 그러면 연합보다 국민회의가 더 넓은 거잖아.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세 후보가 지금 대표 후보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의 이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거든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가장 카리스마가 세다는 YS나 이 DJ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대중도 그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을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계 복귀를 하고 새정치 국민회의로 집권을 하게 되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패배에 대한 책임에 한 번 얘기가 없었어요. 한 번밖에 안 떨어졌잖아. 아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래서 이 DJ는 부분을 두번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는 뭐 새정년에서 투표권도 없고 우리 얘기 뭐 여론조사 들어오면 여론조사 들어오면? 여론조사 몇 프로 정도 되는데 15%. 12.5%? 여론조사로 15% 거의 돼 뭐 있던데? 결정되나? 그거 아니잖아. 25% 아니야? 대의원 표가 25%의 반이니까. 대의원 표가 결정타잖아. 그렇습니다. 대의원이 45%, 권리당원 25%.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왜 우리 대전 충청의 의원님들은 새정년 최고위원. 도전을 안 하냐고. 도전을 안 나왔대 이번에. 도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최고위원 충청도 대표성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한 번 쉬었나? 그다음에 이제 양승조 의원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바람 같으면 충청도 의원들끼리 모여서 충청도 대표성을 갖는 의원을 다른 계보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보적 색깔을 다 무시하고 충청도 대표성을 갖는 후보를 하나 내보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런 논의들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이 새누리당 쪽에 보면은 충청권 지금 주자들이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있어요? 어? 새누리당이. 뭐 왕구리도 있잖아. 하나밖에 더 있어. 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양쪽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일종의 틈새 시장을 찾은 거란 말이야. 충청도가. 그러면 새정년도 마찬가지로 친노냐 비노냐 뭐 호남이냐 뭐 그다음에 친노냐 뭐 이런 대립각 속에서 충청권이 야 싸우지 마라.
우리가 심판 보마 리더하면서 이런 게 왜 안 되냐는 얘기지. 근데 하여튼 당 대표까지는 몰라도 꼭 박병석 부의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뭐 최고위원 후보라도 충청권 대표성을 가지는 분이 좀 출마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누가 되든 그 행복도시 잘 추진하고 충청권이 중원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거기에 맞는 의상이 확보되도록 예산 많이 가져오게 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잘 추진되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지방 중심을 선도하는 충청권의 그런 의상에 맞게 다 잘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제시장. 자, 요즘 800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이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느 뭐 평론가가 뭐 너무 보수에 치우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아주 뜨겁게 지금 달궈진 이 영화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셨나요? 영화는 그냥 영화로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은데 이게 자꾸 뭐 이념대기를 하는 것 같고 아니 무슨 영화 보는데도 그렇게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나 그 이런. 나도 그거를 얘기를 동의합니다. 진보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제가 만든 거 그 아니에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보수로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홍석 위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왜? 그쪽에서 만드는 얘기라니까? 아니 왜 그것도 웃긴 그쪽이요 거죠. 이쪽 그 아니고 그거 이쪽이야? 아니 우리 저는 쪽이야? 그쪽도 양쪽 아니고 다요. 이쪽도 이쪽도 아니고 아니고 중도야. 중도 그러면? 아니 중도도 그냥 아니야. 제 생각을 갖고 정확하게 비평 정의로운 비평. 사람. 그러니까 정의로운 이게 이 우리 관객 수준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객들이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보면 예전에 그 했던 변호인하고 이거하고 지금 비교하면서 뭐 언론들이 막 너무 이렇게 갈등적 구조로 몰아가는 것까지는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몰아간 게 아니고 처음 문제 제기를 진보 몇몇 인사들이 누구누구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허지용 그 젊은 짚어가지고서 영화 한 편 가지고 뭐 보수니 뭐니 뭐 보수를 미화하니 뭐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화 왜 그냥 가볍게 우리가 저 일종의 레크레이션으로 여가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영화 감상까지도 꼭 그렇게 싼판에 끌어들이냐는 얘기지. 그거는 앞으로 고치자는 얘기야. 그냥 내가 봤더니 재밌던데 뭐.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평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평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그걸 또 구경합니까 저희들이. 뭐 그 그런 면에서 보면 장면에 이 주로 얘기가 되죠. 뭐 무슨 부부싸움 하는데 애국가 울리니까 갑자기 뭐 서로 그거 다 애국가에 우리가 대해. 공감하는 얘기 아니 저도 학교 다닐 때요. 기가 하다가 애국가 울리면 길에서 서서 특히 이렇게. 하강식에 예. 그게 저는 그게 공감하거든요. 이게. 물론 부부싸움하다 그거 한 거는 좀 오버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연극이니까 네. 영화니까. 그거도 네, 저기 영화 감독이 JTBC 9시 8시 뉴스 누구죠? 거기 손석희 씨하고 대담할 때 나와서 그것도 하나의 설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정에 대한 판단은 그런 것에 딴 사람들이 대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평가가 필요 없는 거야. 이미 다 지난 옛날 얘기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현대적 가치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땐 그랬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될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일단 재미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다 보셨나? 재밌어요. 나도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좀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상을 그려서 그런지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도 이제 집사람하고 봤는데요. 야, 나올 때 보니까 아줌마들은 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더라고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넘어섰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객 수준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 매트리스 뭐 최근에 했던 인터스텔라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어려운 내용의 어려운 주제이지만 다큐멘터리도 그만큼 볼 수 있는 관객 수준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누구든 비평은 가능하지만 이게 평가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막 이념 대결로 가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아니 제가 그저께 그 일요일날 저기 여수가 아니고 충무죠. 동피랑 그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많이 한 데거든요. 갔더니
여기 가까운 청주의 그 김탁구 촬영에서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좁아요, 면적이.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영화 촬영지든 드라마 촬영지도 뭔가 지역의 관광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대전은 왜 요즘 여건이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대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대동 그 산 언덕에 가면 이렇게 그 풍차도 만들어 놓고 대동 마을 가꾸기 그래가지고 벽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해놨거든. 여건 자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면적도 상당히 넓고 이런 지역에 우리가 드라마든 뭐든 이런 걸 유치한다면 뭐 청주 같은 경우는 KBS 월화 드라마 지금 힐러 하고 있는데 거기 배경이에요. 그래서 대전도 좀 그런 차원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나 이런 걸 뭐 지방 정부도 이런 데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중앙시장을 들더라고요. 한번 찍자고. 그런 네, 거 그 좋죠. 얘기하려고.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 국제시장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중앙시장 소재를 뭘로 하면 되겠어? 중앙시장도 많죠. 국제시장. 아니, 옛날 그 상황이 옛날 비슷하죠. 피난민들 내려와서 저 만든 데가 금연장, 중앙시장 아니에요? 중앙시장 앞에서 꿀꿀이 주고 안 먹어봤지. 우리랑 조금 아니, 또 세대가 조금 다른데. 외지 것이라고 또 이렇게 아니, 아니, 무시당하네. 아니 저기 드럼통에다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밥이 있어요. 그걸 가다 놓고 팔팔 끓이면서 판다고 한 그릇에 그때 20원인가 그러는데 딱 먹다 보면 뭐 담배 왕거리도 걸리고 그랬죠. 뭐 소세지. 고기 덩어리도 나오고 국제시장에 그거 안 나오대. 아 근데 부산은 좀 인구가 더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 서면에 그 돼지국밥 골목이 원래 그 꿀꿀이죽 파는 골목이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변하고 해서 돼지국밥이 됐다는 건데 나는 그 국제시장 보면서 진보의 색채가 느껴지던데? 뭐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다가 딱 일어나서 이거 하잖아. 우리가 그 전에 그 충남대학교 캠퍼스에 있을 때 보면 막 그 저 잔디밭에서 막걸리 놓고서 이렇게 그 먹고 있으면 국기 하강식으로 아니 하지. ROTC 학생들이 예. 추앙사용 하고 인사한다고 자기들끼리 저 지나가다가 학교 내에서, 자기들끼리 맞아요. 그냥 예. 막 강의실에까지 들릴 정도로 뭐 선배가 한 200m 지나갔는데 여기서 맞아요.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거 없어요. 아니 그냥 속으로 그냥 앉아서 쌩 욕을 하지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부싸움 하다가 딱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막 친구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웃겨. 욕하다가도 그렇게 하강식 하고 딱 했어요 사실. 했어. 그게 뭐 그냥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보면서 저런 시대도 있었구나. 그런 애국심이 있었죠. 그 그러면 당시. 그간 이만큼 민주화가 그걸 됐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코미디의 보면서 소재로도 다룬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그만큼 지금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리고 거기 국회에 대한 경계 하나 하면 정말 큰 배역제 주는 것처럼. 진보 중앙시장도 국제시장의 역사나 중앙시장의 역사나 비슷하지 뭐.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이제 피난 온 분들이 내려가다가 이제 뭐 오줌이만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 여기 내린 거야. 대전역에서 내려가다가 여기 좀 있다가 좀 더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장 끼리가 없으니까 자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 중앙시장도 보면은 피난 오신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상인이 굉장히 많아. 지금도 그분들의 그 발언력이 되게 높고 또 그 같이 145태 때 내려왔던 지역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동아건설도 제가 어디 자료 보니까 지금 다시 서울로 갔지만 통일되면 뭔가 다시 북한으로 가서 뭔가 자식들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좀 돈 있고 한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과정이죠. 그것도 영화화하고 소스하면 되게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자, 아무튼 산업화 시대에 우리 아버지 상을 그린 국제시장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